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회전근개 파열은 50대 이상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이 되시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혼동이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라고 하고 저 병원에 가면은 물리치료하라고 하고 그 다음 병원에 가면은 괜찮다고 하고 너무 말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한번 회전근개 파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것이 AAOS라고 되어 있죠.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Rotator Cuff Injuries, 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근거 중심으로 수많은 논문을 분석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낸 것입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는 정형외과 학회의 그 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별이 있는데요. 별 4개는 강하게 이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는 것이고요. 별이 줄어들수록 이 치료법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주로 별 4개짜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3cm 이하의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과 비수술 치료의 효과가 어떠냐를 이제 분석을 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3cm 이하의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수술과 비수술 모두 아주 좋은 효과를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요지예요.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그러세요. 이 찢어진 것을 붙여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동료 의사들 중에서도 파열된 부위를 비수술로 고친다는 것은 엉터리다. 붙여줘야만 치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의 뼈와 떨어져 나가는, 노화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것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파열이 발생하면은 파열된 부위를 붙인다 하더라도 원래 강인한 힘줄 조직이 아니라 이 어설픈 흉터 조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쓰다 보면 금방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도 수술 후에 재파열이 발생하는 빈도는 여러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20% 이상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 수술을 해서 붙여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은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활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파열된 주변 힘줄을 강화를 하면은 수술, 비수술의 효과가 비슷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과 비수술 치료는 둘 다 비슷한 정도로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환자분 상태, 질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비수술을 할지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옳겠습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회전근개 파열에서 장기간의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는 어떠냐라는 것인데요.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내가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혹시라도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니냐, 시간이 지나서 더 파열 부위가 커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를 보는데요. 이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이 장기간의 비수술 치료가 상당한 어떤 임상적인 호전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고요. 최근에는 기존의 재활운동 외에도 수술하지 않고 손상된 힘줄을 강화해주는 생물학적 보강술이라는 방법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보강술이란 수술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생체 재료를 주입을 하거나 인체 내의 치유 성분을 활성화시켜서 손상된 힘줄이 좀 튼튼해지도록 돕는 그런 비수술적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콜라겐 주입술 등이 있는데요. 이 콜라겐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을 구성하는 이 주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부분 마취한 다음에 초음파를 보면서 손상된 힘줄에 콜라겐을 주입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특수한 바늘로 힘줄과 뼈 주변의 부착 부위를 자극을 하면요, 여기서 치유 성분이 막 분비되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신기하게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은 거기에 반작용으로 조직의 치유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렇게 외부에서 주입하는 콜라겐과 내부에서 이 치유 성분이 활성화되는 그 작용에 맞닿아서
손상되는 힘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바이오 콜라겐 주입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연구나 논문들에 따르면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의 임상 결과를 비교했을 때 어깨 통증이나 기능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들은 이 힘줄을 직접 봉합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지 직접 봉합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 크기가 조금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봉합 수술을 해서 힘줄을 뼈에 붙이면 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술을 해도 재파열되는 빈도가 20에서 5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함부로 수술을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요약하면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과 비수술 치료는 무조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나이와 상태, 파열의 크기나 모양, 파열의 질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 후 재파열이 발생할 때 나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술은 찢어진 힘줄과 뼈를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뼈에다가 나사를 받고 나사에 달린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봉합한 다음에 뼈에다가 탁 매듭을 지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 자체가 원래 잘 낫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원래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치유력이 떨어지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뼈와 힘줄은 서로 다른 조직이잖아요. 우리 인체가 같은 조직은 잘 붙지만 서로 다른 조직은 뭘 해도 잘 안 붙습니다. 더군다나 중장년층이 되시면 뼈에서 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합수술을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떨어지는 재파열이 잘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20에서 40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게는 주로 수술을 권유하는 편이고요. 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바로 수술보다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깨 오십견에 대한 잘못된 속설이에요. 흔히 오십견은 저절로 낫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어깨 통증은 2, 3년 정도 지나면 좀 좋아집니다. 문제는 어깨 운동 범위가 영구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50%에서 남게 돼요. 오십견으로 진단된 분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깨가 영구적으로 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십견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내 손으로 등을 좀 긁어보고 싶다, 속옷을 풀거나 좀 화장실에서 편하게 뒷처리를 하고 싶다, 이것이 소원이란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핌스 시술이나 유착 박리술이라고 해서 비수술적으로 속에 굳어있는 염증성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었을 때 이 수술할까 봐 무섭다고 병원 가시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조기에 관절 운동 범위도 좀 회복하시고 통증도 줄어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인데요. 어깨 석회성 건염 들어보셨죠? 어깨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어깨의 석회를 시술이나 주사로 제거를 해도 도로 다시 생겨서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이유는 석회성 건염의 근본적인 원인에 있습니다. 이 석회성 건염의 발생 원인은 뭔가 노화가 되거나 안 좋은 퇴행이 있는 힘줄에 칼슘이 쌓이다가 그게 이제 뭉쳐져서 돌이 되는 과정이에요. 때문에 바탕이 되는 힘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이 석회를 제거를 해도 빈 공간에 자꾸 석회가 끼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석회 용해술이라고 해서 석회를 녹여서 빨아낸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콜라겐이나 다른 물질을 넣어서 채워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줄이 원래의 힘줄 조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것을 도우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만 힘줄이 정상화되어야만 다시 여기에 석회가 쌓이는 일이 안 생기겠죠. 따라서 석회성 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석회만 치료하지 마시고 바탕이 되는 원인이 되는 힘줄도 같이 치료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기타 어깨 질환에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저희가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환자든 의사든 막연한 추측이나 생각으로 그럴 것 같아서 혹은 내가 그렇게 어디서 들어서 라고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내가 어디 들어서가 아니라 근거 중심, 여러 논문이나 연구를 바탕으로
이 과학적으로 치료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